간병인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부모님의 마음까지 담은 보험이다 보니까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오히려 한도는 낮은데 보험료는 더 비싸고 거기다 가족 간병도 되지 않는 곳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험 PT입니다. 간병인 보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주의사항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신 건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도 벌써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에서 이제는 간병인 사용 보험까지 그동안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보장과 한도 그리고 보험료까지 잡은 플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없는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가족 간병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한도는 낮은데 오히려 보험료는 더 비싸고 거기다 가족 간병도 보장을 받을 수 없이 준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연령별, 성별, 보험료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형과 체증형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시 무해지형으로 일반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7만 원으로 구성을 했을 때 보험료 안내까지 해드릴 텐데요. 기본형은 가입한 금액 그대로 평생 동안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체증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 금액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가입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가입한 금액의 200%, 즉 2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합니다. 체증되는 형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가입한 뒤 5년 뒤에는 120%, 10년 뒤에는 150%, 15년 뒤에는 180%, 그리고 20년 후에는 200%까지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은 30만 원까지, 요양병원은 10만 원까지, 간호간병 통합병실은 14만 원까지 보험금이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체증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20년 이후에 보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이죠. 그래서 가입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체증형을 찾으시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본형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보험료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보험 가입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외부 사설 간병인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간병을 해드리게 되죠.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더라도 간병을 해드리면 외부 사설 간병인과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아프셔서 장기 입원을 좀 하셨는데요. 간병인 구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외부 간병인을 바로 쓰지 못할 때 단 며칠만이라도 가족 간병이 된다면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니까 활용도가 그만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양병원에 가입 한도가 높은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이 2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일반 병원 못지않게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의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간병인 보험은 이 보험회사가 한도를 크게 열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5년 오늘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간병인 사용 일당은 최대 9만 원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플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가입금액 그대로 평생 보장받는 기본형은 요양병원 2만 원으로 가입을 만약에 하셨다면 아무래도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60, 70대 분들이 그러니까 최소 20년 일한 시간 동안 체증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기본형보다는 체증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20년 뒤에는 가입 금액이 2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체증형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해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현재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이 체증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 정리해보면 요양병원 2만 원에 가입을
가입을 했다면 20년이 지나도 4만 원까지만 체증이 되지만 9만 원에 가입을 했다면 18만 원까지 체증이 되니까 꼭 요양병원 가입 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181일 이상 장기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몇 달 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아마 181일 이상 입원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요즘에는 180일 이상 입원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은 365일 중에서 181일까지만 보장을 받고 185일은 면책입니다. 365일 중에서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185일 면책, 그 후에 다시 180일 보장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보험이란 게 어떤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181일 이상 입원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80일 이내 입원이 대다수이겠지만 181일 이후 보장되는 특약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낮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병인 사용 질병 입원 일당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 181일 이상 15만 원의 보험료 보이세요? 60원입니다. 상해로 인한 것은 180일 이상 15만 원에 출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몇백 원으로 365일 장기간 입원에 대한 것은 물론 간호간병 통합 병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181일 이상 보장에 대해서는 가입자분의 병력 등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체증형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20년 이후에 200%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만 이 체증되는 구간과 기간이 보험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도 여러분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가입을 하고 18년 이후에 청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후에 체증형 보험료 비교 드리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잘 기억하셨죠? 이 주의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2025년 간병인 보험은 어느 회사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바로 알아볼게요. 가입 나이가 낮으신 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체증형 상품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가입 조건이 가장 좋은 A, B, C사 세 군데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A사는 5년마다 10%씩 체증되는 것과 20년 이후에 2배로 바로 체증되는 플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B사는 내구간으로 체증이 됩니다. 180% 구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5년 뒤에는 120%, 10년 뒤에는 150%, 15년 이후에는 180%, 20년 뒤에는 200% 체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사는 5년 뒤에 120%, 10년 뒤에 150%, 그리고 바로 20년이 지났을 때 200%로 체증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구간으로 체증이 되는 셈이죠. 정리를 해보면 회사마다 기간에 따른 체증 비율이 다른데요. A사는 가입 금액이 200%가 되려면 50년이 지나야 하고 C사는 15년 차에 180% 체증 구간이 없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실은 체증형 이 플랜 자체도 없고요. 또 비교해 보셔야 될 거 장기 입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 세 곳 모두가 180일 이상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이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가족 간병의 경우에는 다행히 A사, B사, C사 모두 가능한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곳의 보험료 비교해 봐야겠죠. 세 군데 모두 간병인 체증형 20년나 90세 만기 일반 병원은 15만 원 구성했고요. 요양병원은 5만 원, 간호간병 병실은 7만 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181일까지 보장되는 것과 181일 이상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특약을 넣었습니다. 40세 남성과 여성 모두 B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45세 남성은 C사, 여성은 A사고요. 50세 남성도 C사, 여성은 A사, 55세 남성도 C사, 여성은 A사, 60세 남성 C사, 여성도 또 A사입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사실 1등과 2등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이 더해지는 체증형도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요.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증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 점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래요. A사는 5년마다 가입 금액이 10%씩 증가되는 플랜이죠. 가입 금액이 200%, 2배가 되기 위해서는 50년이 지나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14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 간호간병
간병 통합병실은 7만 원까지 설계가 되는데요. 40세에 가입을 했다면 90세가 되어야지만 병원이 28만 원, 요양병원은 10만 원, 간호간병 통합병실은 14만 원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을 과연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서히 체증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사인 비사와 시사보다는 보험료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은 비사입니다. 비사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병실 7만 원으로 설계가 되고요. 특이한 건 시사에는 없는 15년 이후 180% 체증되는 구간을 가지고 있어서 총 4단계로 체증이 됩니다. 40세에 가입을 하면 60세가 되면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40세 3만 원대부터 60세 남성 5만 870원, 여성도 4만 3,536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사입니다. 시사는 총 3단계로 체증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간호간병통합병실은 체증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으로만 한번 설계를 해서 보험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험료가 당연히 비사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보험료만 보시지 마시고요. 보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 PT에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주의해야 될 내용, 그리고 기본형과 재증형의 구조, 그리고 보험료 비교까지 모두 알차게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간병인 보험과 보험 사유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윤 팀장에게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